자, 본안의 관할 법원은요, 민사소송법에 규정이 되어 있어요. 민사소송법. 2조부터 규정이 되어 있는데요. 민사소송법 규정이 되어 있는데, 그 민사소송법을 살펴보면, 크게 보면 두 가지의 관할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보통재판적이라고 해서, 이건 원칙입니다. 원칙. 보통재판적, 그래서 원칙. 그 다음에 특별재판적, 그래서 이 원칙 이외에 이런 것도 재판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예, 이런 것도 재판할 수 있다. 그래서 보면 우리 민사소송법에 보면 보통 재판적의 원칙상 원칙은 피고의 주민등록 초본상 주소지를 얘기하는 겁니다. 피고의 주민등록 초본상 주소지. 무슨 말씀이냐면 자, 본안이라고 하는 것은 소송이라고 얘기했죠. 소송에서는 소를 제기한 당사자를 우리는 원고라고 부르고요. 소송을 당하는 사람을 피고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원고는 소장을 써서 법원에 제출해야 되는데 어느 법원에 제출할 거냐? 원칙은 이 피고가 사는 곳, 살고 있는 곳, 피고가 사는 곳, 살고 있는 곳을 관할하는 법원에다가 제출하는 게 원칙이다. 그래서 그거를 보통재판적 이렇게 부릅니다. 네, 보통재판적. 자, 그러면 첫 시간에 얘기했던 우리 보전처분의 부수성 원칙에 따라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면 우리 가압류 가처분도 제기할 수 있는 겁니다. 그 부분은 좀 이따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자, 이 이외에 또 특별재판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소송인데 부동산 관련된 소송일 때는 그 부동산이 있다면, 뭐 제주도에 있다면 제주지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또는 다른 재산이 있다면 그 재산이 대전에 있다면 대전지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자, 내가 상대방하는 피고의 사무실이 있다면요. 이건 피고의 원고의 사무실이 아니에요. 피고의 사무실이 있다면 그 사무실이 있는 곳,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자, 그 다음에 의무이행지가 있는데요. 의무이행지는 자, 그 지참채무라는 원칙이 있습니다. 지참채무. 지참채무 원칙은 금전에 대해서, 돈에 대해서는요. 무슨 말이냐? 자, 예를 들어서 A가 B에게 금 1억 원을 빌려줬다고 전제해 보겠습니다. 1억 원을 빌려줬습니다. 그러면 B는 변제기일 날 이 돈을 갚아야 되는 거죠. B가 이 돈을 갚을 때는 A가 서울에 살고 있다고 전제해 보고요. B는 대전에 살고 있다고 전제해 보겠습니다. 자, 서울에 사는 A가 대전에 사는 B에게 1억 원을 빌려준 겁니다. B가 이 돈을 갚을 때는 다른 특약이 없다면 서울에 사는 A한테 찾아와서 돈을 갚아야 된다. 그게 바로 의무이행지를 얘기하는 것이죠. 자, B가 돈을 들고 서울에 와서 갚아야 된다. 행위 측면에서 본다면 지참채무라고 하고요. 관할이라는 측면에서 본다면 의무이행지. 결국에 B는 어디서 돈을 갚아야 되느냐? 채권자의 주소지에서 갚아야 되는 거예요. 그거를 우리는 의무이행지라고 얘기하는 거죠. 자, 피고가 근무하는 곳이 있다면 근무하는 곳을 관할하는 지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요. 거소가 있다면 거소, 불법행위가 있다면 그 불법행위가 발생한 지역을 관할하는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가 있습니다. 네. 자, 그 다음에 잠깐 한번 보시죠. 가압류할 물건이 있다면, 자, 가압류할 물건이 있는 곳, 부동산 가압류의 경우에는 부동산 소재를 관할하는 법원에 가압류를 제기할 수 있고요. 가압류와 관련된 관할 개념입니다. 유체동산이 있거나 채권 가압류가 있다면 그 유체동산이 있는 곳 또는 제3자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이 관할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해석이 갈리고 있는 부분도 있어요. 법원의 해석이 좀 달라지는 부분도 있는데 어쨌든 제3채무자 소재를 관할하는 법원 관할이 있을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